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9K를 돌파한 이후에 굉장히 변동성이 커져서 27K부터 지금은 28K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고래의 움직임이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제가 제목에서 단 것처럼 왜 비트코인을 단 하나도 뺏기지 말아야 하는지 지금 이런 행동들을 제가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특이사항으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보라고래가 이 매수벽을 처리하면서 매수를 한 게 아닐까,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오늘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9K를 돌파하고 그 뒤에 보라고래가 그 일부 물량을 이제 매도하면서 같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과 일부 이제 조정은 보라고래가 움직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할 때 갈색고래는 보라고래보다 더 포지션이 위에 있는 고래인데 이 갈색고래가 계속 매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5주, 6주 살펴봤을 때 갈색고래 매집이 있던, 많은 매집이 있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위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매도를 하고 있는 보라고래의 물량들을 갈색고래가 모두 소화해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손바뀜이 일어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CVD 자료 말고도 온체인 데이터를 살폈을 때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보라고래가 수익 물량을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 상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까 상승을 시켰던 원인이었던 세력들이 지금 일부 이익 실현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오고 있다. 이런 단기적인 조정 이외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비트코인이 뭐 상승장의 초입이고 상승장이 시작되던 간에 항상 쭉 오르지만 않아요. 거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언제나 이런 하락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상승 이후에 하락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매크로적인 경기 침체 부분이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롱텀 홀더들, 그러니까 지난번 불장에 물렸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익 구간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구간으로 변하게 됐을 때 물량을 이제 이익 실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지점이 왔을 때 한번 조정이 크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인 조정이 아니라 뭐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그 뒤에 이제 하락을 하는, 뭐 지난번 불장 같은 경우는 붓다빔이라고 했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뭐 경기 침체 메타가 제가 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고 하면은 롱텀 홀더들의 이익 실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들도 저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늘 드리는 게 2023년도는 느긋하게 매집하는 구간으로 두고 어느 한순간에 모두 몰빵을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매집을 해나간다면은 24년도, 25년도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해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자료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리면서 지금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이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지표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빚을 내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지표를 보는 건데, 이 뭔가 베어마켓, 장이 안 좋을 때는 빚을 모두 다 이제 청산이 되거나 갚거나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저점에서 그 뒤에 이제 다시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요런 지표를 보면서 이게 꺾였기 때문에 한번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을 봐도 된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아직은 그 추세가 유지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걸 하락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한 번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더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쌍바닥을 그리고 갈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늘 그렇지만 이제 경기 침체 메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메타가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이제 엄청나게 장을 장악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침체 메타가 와도 급격한 하락이나 지난번 전 저점만큼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투자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거냐면, 연준에서 미국 재무부에 돈이 이득이 되는 뭐 이익이 있으면은 이걸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플러스였을 때 본인들의 자산이.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페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재무부에
줄 돈이 없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리날된 그 보고서를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세게 표현을 하면은 리날덴 같은 경우는 페드의 파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 페드 같은 경우는 돈을 찍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파산한 일이 없겠죠. 다만 재무부에서는 거의 연간 100조 정도를 이렇게 페드에서 이득이 나는 거를 이자 수익이겠죠. 그런 것들을 받았었는데 100조 원 정도가 받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연준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매크로적인 그런 경제 상황, 그다음에 미국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또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또 이렇게 정량 지표로 찍히는 실제로 연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금리 인상이 추가 금리 인상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위기가 오거나 본인들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오면 돈을 찍어내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7조 달러 어치를 빚으로 만드는데 215년이 걸렸다고 해요, 과거에. 근데 2020년 이후에 똑같은 7조 달러를 찍어내는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는 결국은 돈 찍는 게 편하다는 걸 사람들이 인지를 했고, 뭐 미국에서도 인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매크로적인 상황이 긴축해서 다시 완화로, 양적 완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것들에 지금 2023년도는 베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지표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리는 거고,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저희가 비트코인을 계속 홀딩을 해야 되는지 혹은 한 개라도 본인이 구조적인 리스크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팔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계 투자 세상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말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유럽 관련돼서 요즘 계속 파고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유럽에 굉장히 많은 유럽 크립토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고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지금 그게 유럽에 좀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러면서 유럽 쪽에 제가 계속 이제 자료들을 모아보고 있는데 어제 좀 충격적인 자료를 찾았어요. 솔직히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공유를 좀 드려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ETP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뭐 ETF랑 ETN 있잖아요.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 텐데 그냥 바스켓 담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눠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 상승을 하는 단초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묶음을 ETP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암호화폐 관련돼 있는 ETP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ETP를 지금 MSCI 지수를 가지고 지금 이 크립토 바스켓 ETP를 만든다. 이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이지?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찾아보게 된 거죠. 왜냐면 이 MSCI 인덱스라는 게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로도 MSCI 인덱스에 편입이 되냐 안 되냐로 기계적으로 거기에서 막 매수를 하게 되고 또 매도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실제로 바이오 같은 주식들이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을 엄청나게 하게 되면 이 MSCI에 편입이 되면 그 뒤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기계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는 지표인데 그러니까 이게 MSCI가 보여주는 거는 실제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차용하고 있는 지표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규제가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징적으로 이게 있는 거는 기관들이 믿고 투자하는 그런 하나의 바로미터로 삼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은데 이게 2023년도 3월 달에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 셀렉트 탑 20 캡트 인덱스 메솔로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MSCI 지수가 디지털 자산에도 나온 거예요. 지금 MSCI 지수가 디지털 자산에도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비트코인 ETF나 혹은 크립토 ETF죠. 크립토 ETF가 나오려면 이거를 ETF를 담으려고 하면 그 기준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각각 만들어요. 뭐 지금 제공하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긴 하지만 각각 많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걸 공신할 수가 없는데 이 MSCI에서도 이 지수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크립토 관련돼서. 그래서 저는 이게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구나. 이걸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제를 하면서 글로벌로 굉장히 이제 뭐 크립토나 이런 것들을 옥죄고 있는데 돈 못 들게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뒤에는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인프라 돈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 작업까지도 하고 있구나. 뭐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EDXM이 지금 좀 연기되긴 했지만 그런 거래소, 그다음에 나스닥의 스탁 서비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들어올 준비를 착착 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 MSCI 인덱스 지수까지 만드는 걸 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방점이 딱 찍혔습니다. 아, 얘네들은 정말 겉으로는 나쁘다 안 된다.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조만간 5월 달에 뭐 G7 정상회의 할 때 크립토 관련돼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여러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크립토는 지금 어쨌든 간 제도권 안에 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막 감추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모아봤을 때, 아, 뭘 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크립토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25년도 끝을 볼 때까지는 굉장히 본인의 코인들을 킵하는 거에 열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태국 같은 경우는 이걸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ICO가 조만간 글로벌로 규제가 정리가 되면 풀릴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 ICO는 너무나 큰 시장이고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 잘 아시면 IPO 시장이 굉장히 지금 증권사나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걸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크립토가 커지면 이 ICO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거든요. 근데 이 ICO 시장을 지금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동남아의 금융 강자입니다. 강국이고 그런 곳에서 지금 이제 투자 한도를 폐지하고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그만큼 이제 크립토가 돈이 된다라는 걸 태국은 빠르게 인지를 하는 거죠. 태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돼서 굉장히 빠르게 정리를 해가지고 되게 좋아요, 환경이.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도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 이제 움직이면 그러니까 태국 정도 나라가 움직이면 분명히 이제 동남아뿐만이 아니고 동아시아 국가, 그다음에 유럽, 미국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좀 투자하시는 분들의 프렌들리하게 바뀐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가지고 와봤고, 근데 겐슬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규제를 더 하고 싶어서 4조 원 정도를, 3조 원 정도 좀 넘죠. 3조에서 4조 정도의 돈을 추가로 달라. 이제 SEC에서 크립토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행동인 거잖아요. SEC는 규제에 손을 놓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규제를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렇지만 걔네들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고 돈이 들어오게 마련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상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서 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겁을 주고 실제로 규제 정비를 하는데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긍정적인 부분 또 이런 부정적인 부분 모두 가지고 와서 제 인사이트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을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월렛 숫자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뺏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비트코인을 한 개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건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알트 투자를 하시면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 6대 3대 1 그게 이제 불장이 됐을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늘리긴 하지만 어쨌든 간 비트나 이더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그 비트나 이더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